가을 아침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내 얼굴을 스치고 있었다. 전통 한옥들이 언덕 너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대조를 이루며 우아하게 자리 잡은 이곳을 걸으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일 때문에 한국으로 막 이사 온 상황이었는데 적응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돌담과 곡선형 기와지붕들 사이를 걷다 보니 이상하게도 낯섦과 동시에 익숙한 감정이 교차했다. 마치 이곳이 내게는 새로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그 일부였던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일상은 바빴다. 사무실에서의 업무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내 건강이었다. 나는 점점 더 나태해지고 있었고 이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가 추천한 개인 트레이너 진호를 알게 되었다. 그는 최고야. 그녀가 말하며 눈빛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띄었지만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으로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곳은 러너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리고 가을의 상쾌함을 만끽하는 가족들로 활기가 넘치는 장소였다. 진호는 자전거 대여소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스포츠웨어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완벽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존재감은 강렬했다. 짙고 깊은 눈동자는 단순히 외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피부는 매끈하고 황금빛을 띠었으며 그가 보여준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남겼다. 안녕하세요. 그가 머리를 약간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연 씨 맞으시죠? 나는 긴장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내가 유지하고 있던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목표에 대해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그는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 후의 만남은 강남에 있는 그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은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공간으로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진호는 엄격했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다. 그는 정확하고 단호한 터치로 내 자세를 교정했고 내 손을 이끌며 동작을 조정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의 인내심이었다. 그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이해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특히 힘들었던 세션이 끝난 후 그는 광장시장을 산책해보자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빈대떡과 떡볶이를 외치는 상인들 사이를 걸으며 진호는 자신의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랑과 그리움이 섞인 감정으로 그의 할머니가 숯불로 전을 부치던 모습을 묘사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듯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진호는 냉면 한 그릇을 준비하는 남자를 바라보며 갑자기 물었다. 그의 질문에 놀랐지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말을 이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한국에 온 걸지도 몰라요. 때로는 새로운 장소가 우리가 몰랐던 답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연약함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와 생각보다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개인 트레이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비록 잘 숨겨졌지만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렬해졌다. 진호는 여전히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어깨에 오래 머문 손길이나 순간적으로 이어지는 시선 등은 내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서울 외곽의 한 불교 사원에서 열린 요가 세션에서였다. 산과 붉고 황금빛으로 물든 나무들로 둘러싸인 그 사원은 명상적인 아침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진호는 환경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호흡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향 냄새가 불교 찬송과 종소리와 어우러져 거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 자세를 조정하며 진호는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내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듯 낮았다. 릴렉스 하세요, 지연 씨. 여기 목 아래쪽에 너무 긴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호는 내 목의 기저부를 가볍게 눌러주며 말했다. 내 몸은 내 마음이 이해하기도 전에 반응했다. 따뜻함이 척추를 따라 올라왔고 잠시 동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사라진 듯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항상 우리 사이를 지켜왔던 존중은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로 바뀌었다. 그날 밤 넌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 속에서 진호와 나는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맥락이었다. 그는 나를 작은 한옥 스타일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곳의 주인인 아저씨 미는 친절한 노인이었고 음식들은 예술작품처럼 보였다. 소주를 홀짝이며 웃음을 나누는 사이 몇 주간 우리를 괴롭히던 긴장은 마침내 사라졌다. 진호는 테이블 위에서 내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내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 씨,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당신에게는 내가 단순히 트레이너 이상이 되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내 대답은 미소와 안도의 한숨이었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역동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진호는 나를 그의 오랜 친구이자 현대무용 강사인 수민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활발하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호와 그녀의 친밀함은 나에게 가벼운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스트레칭 세션 중 수민은 내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죠? 진호가 저한테 누군가를 소개한 건 처음이에요. 그건 당신이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약간의 도발적인 기운도 느껴졌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진호, 수민, 그리고 나는 작은 단짝 그룹이 되어 서울의 문화와 숨겨진 장소들을 함께 탐험하게 되었다. 청계천에서의 야간 산책과 조명으로 빛나는 경복궁 방문 사이에서 나는 한국이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양한 방식으로 울리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스튜디오에 새로운 고객이자 사업가인 현우가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면서 그룹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왔다. 현우는 매력적이고 호감형이었지만 그의 강렬함은 종종 나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필라테스 수업 중 그는 진호와 나를 관찰하며 알 수 없는 시선을 보냈다. 어느 날 밤 단체 세션 후 수민이 나를 옆으로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고 말을 꺼내는 것을 주저하는 듯했다. 현우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에게는 소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연 씨, 그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놀라움은 숨길 수 없었지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민이 내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냥 조심해요. 진호는 글쎄요. 그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을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이런 일로 모든 것이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해요. 수민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다음 주 현우는 더욱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외출을 제안하고 정중하면서도 암시적인 뉘앙스를 담은 말을 했다. 반면 진호는 점점 더 멀어진 듯 보였고 그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긴장은 우리가 함께 북한산에 오른 날 절정에 달했다. 그날은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멋진 풍경으로 둘러싸인 등산길에서 웃음소리와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진호와 현우의 언쟁은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경쟁심을 드러냈다. 현우는 진호를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던지고 자리를 떠났고 잠시 동안 우리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나중에 진호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알고 싶어요. 그에게 감정이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연약하고 거의 절박해 보였다. 나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지만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니요, 진호. 당신이에요. 항상 당신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드러난 안도감은 분명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결단력을 보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그 손길은 단단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호는 그동안 철저히 유지해왔던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았다. 북한산의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의 감정은 비로소 안전한 자리에서 피어났다.
하지만 우리가 산을 내려오는 길에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접했다. 현우가 등산 중 갑자기 사라졌고 그의 소지품은 전망대 중 하나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룹 내 긴장은 즉시 고조되었다. 수미는 창백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며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랑 있었잖아요. 평소 침착하고 차분했던 진호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그의 눈은 답을 찾으려는 듯 트레이를 훑었다. 현우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진호가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느꼈다.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은 현지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지만 진호는 우리끼리 계속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냥 그를 여기 두고 갈 순 없어요.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아마 그가 그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진호의 단호한 모습에는 무언가가 있어 그를 따라가게 만들었지만 내 일부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다. 우리가 더 외진 산책로로 들어서자 진호가 현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며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태도로 대화를 돌리는 것을 알아챘다. 그 산책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단순히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내 믿음을 흔드는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마침내 우리가 현우를 발견했을 때 그는 한 공터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달빛에 비쳐 있었고 그의 자세에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함이 느껴졌다. 그는 우리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우리를 바라보았다. 늦었군요. 그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말했다. 우리에게 논의할 것이 있죠, 진호?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밀과 연결고리를 드러냈고 진호에 대한 내 모든 감정을 시험하며 우리 사이의 역학을 영원히 바꿨다. 현우는 우리가 처음 만난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진호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비밀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고 이는 진호가 내게 철저히 숨겨왔던 사실이었다. 현우는 이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문서와 사진을 내밀며 진호가 나와 가까워진 것도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나는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조작이었을까? 진호는 변명하려 했다. 지연 씨, 이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하던 일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들?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동안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죠? 현우는 내 반응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지연 씨,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단순히 당신이나 그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게임 속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를 둘러싼 숲은 훨씬 더 어두워 보였다. 진호는 나에게 손을 내밀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하지만 날 믿어야 해요. 진호를 믿고 싶은 마음과 현우가 심어준 의심 사이에서 내 마음은 혼란에 빠졌다. 높은 하늘에 떠있는 달은 마치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했고 나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